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당사자를 위한 장애인 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치 참여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정조교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장애인 당사자 기반의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산하 230개 지회 회원들이 참석해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생존권 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 관련 예산 확보와 고용 보장, 장애인 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 보장도 요구안에 포함했습니다. 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우리가 만든 정책과 제도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장애인 복지 개혁을 촉구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사자주의를 겉으로 외쳤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정치인이나 비장애인들은 보이지 않고 우리를 이용하여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장애인이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을 지적하며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 문제를 개선하는 전문가로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주규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며 여러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TV가 한경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구 지회장을 만나 장애인들의 불만과 해결 방안을 진단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의 등급제를 없애고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체장애인들이 정부에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네,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다 포퓰리즘식으로 왔습니다. 특히 집을 지으면 뭐 인테리어 하듯이 좀 보기는 좋은데 실제로 내실로 들어가면 애매모호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집회를 하는 이유는 좀 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최소한 토의한 후에 정책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는 게 옳은 것인데 일부 학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집행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일선까지 집행하는 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있다는 건 현실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바람직합니까? 작게 따지면 우리 그 영등포구를 얘기하자면은 장애인 단체가 지금 한 15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체들하고 구청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장애인 정책에 대한 어떤 회의를 좀 갖고 아니면 또 포럼이나 세미나를 가져서 진정한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한동호 선수가 보조안경으로 새로운 눈을 통해 마라톤을 완주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종용 기자가 전합니다. 시각장애인 한동호 선수가 참가한 제37회 그리스 아테네 국제 마라톤 대회는 2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동호 선수는 웰컴 저축은행이 개발한 웰컴 드림 글래스라는 에어러블 기기를 착용해 달리자 함께한 마라토너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가이드런 없이 풀코스를 4시간 27분 만에 완주한 세계 최초 선수가 됐습니다. 마라톤 코스에 대한 그 정보를 충분히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마라톤 장애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제가 가야 할 곳에 방향만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흰지팡이나
안내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제가 필요할 때 이 기계만 착용을 하면은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웰컴 저축은행은 기자회견장에서 한동호 선수가 착용한 웰컴 드림 글래스는 사물을 파악하는 3D 카메라와 경로를 알려주는 초정밀 위치 추적 장치 GPS 모션 센서 등이 집약된 선글라스 형태로 만들어진 웨어러블 기기라고 말했습니다. 안경과 슈트에 탑재된 GPS는 한동호 선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마라톤 코스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는 역할을 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도로 위의 이미지를 수집, 다양한 유형의 사물을 감지해내 장애물을 피해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웰컴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본과 기술을 통해 시각장애인 한동호 선수의 마라톤 완주를 돕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웰컴 저축은행은 이번에 개발된 제품을 인정받고 앞으로도 자본과 기술, 인적 자원을 활용해 소외된 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꿈테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혀 시각장애인들의 희망이 실현되도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노래 경연대회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렸습니다. 제2회 영등포구 장애인 어울림 노래 경연대회가 지난 22일 사단법인 지체장애인 영등포지회 주최로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한경열 지체장애인 영등포지회장은 기념사에서 장애인들의 생활권 보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경민 국회의원은 15,000명의 영등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6,000명의 다문화인들이 예술문화로 어우러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능을 개발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열린 노래 경연대회에는 복지TV 곰돌이 복지재단에서 장애인들에게 안경을 선물하고 행사장에서 돋보기 나눔 축제를 펼쳤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재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지난 19일 AW 컨벤션 센터에서 2019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지만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재활과 자립에 성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시상식입니다. 올해는 이완희, 안용운, 김동환 등 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완희 예천군 지회장은 20살의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지만 중증 장애인들의 여행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안용운 여수시 지회장은 1994년 교통사고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왼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신체가 마비됐지만 장애인 고용을 위해 주차 사업을 유치하고 현재는 주 2회 교통안전 홍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은 3살 때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절단했지만 현재 경북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맡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낙환 회장은 중도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재활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과 국가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사랑의 수어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는 제15회 순천시 사랑의 수어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순천시 사랑의 수어 경연대회는 농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으로 생긴 장애와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고흥, 보성, 광양 등 전남 각지에서 모인 14개 팀이 참가해 아름다운 손짓으로 노래와 연기를 선보여 소리가 없어도 감동과 웃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수어 경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어 경연 대회는 수어가 언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널리 보급하고 알리고
또 의사소통이 필요한 농아인들을 위해서 청인사회의 농문화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리고 농문화에 대해서 청인사회가 잘 모르기 때문에 농문화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의 목적을 위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는 수어 통역센터 운영, 농아인 스포츠문화 국제교류 지원 등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전하고 눈으로 듣는 이번 수어 경연대회를 통해 청각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사회복지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여수시 사회복지 한마당이 지난 19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 사회복지협회와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 3개 단체 회원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역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평가회도 가졌습니다. 순천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남 동부지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남 동부지구는 지난 19일 허석 순천시장과 이순기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남 동부지구 총재를 비롯한 21개 클럽 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봉사활동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지원과 참여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참여 회원들은 순천시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민 1인 1나눔 계좌갖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이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순천시가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을 지난 19일 순천시 해룡산단에서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 약 192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는 뿌리기술 지원 시스템과 시제품 제조 공정 중심의 장비와 기술 인력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용접과 열처리 등의 공정 기술을 말하며 전남 지역 제조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 미술 작가로 활동하는 유동명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자연을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현대 미술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동명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11월 4일부터 여수 메레브더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바다, 꽃, 나무, 잎 등 자연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화폭에 종이를 덧대어 색을 입힌 콜라주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들마다 다채롭고 화려한 패턴, 반복적인 색채의 조화가 입체적으로 보여 그 섬세함이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연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 많은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려낸 것이 이번 관람의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유동명 작가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통해 따뜻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휴식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시사포커스 강숙주입니다. 제13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지난 19일 오후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버려두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비윤리적인 범죄가 드러나면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사랑의 매를 든다지만 아이들은 감정적 체벌에 의해 뇌 발달이 저하되고 반사회적 성향이 커져 성인이 된 후에도 주변의 폭력 행사를 일삼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등 54개국에서는 자녀 체벌 금지 법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징계권 논란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 예를 들면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구속된 사례와 3살 배기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부모들에게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또 경북 포항에서는 2년 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이유로 외딴 마을에 내리게 하여 2시간 거리를 집까지 혼자 걸어오게 시킨 일입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10시 가까운 시간이라 막차도 끊긴 때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집에서 고성과 폭언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이 광경을 지켜보다 못한 이웃들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들은 얼마나 잘못해야 벌을 받는지 모르는 게 가장 싫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체벌하는 부모들은 내 자식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과 행동을 고친다는 명목 아래 그저 빠르고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부모의 절반가량이 체벌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10명 중 3명은 여전히 대화보다 체벌이 효과적이라고 믿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학대 사망아동 132명과 지난해 학대 판단 사례만 24,604건이라고 말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무색해지는 통계를 보며 폭력으로 자란 아이들이 주변에도 폭력 행사를 한다는 것을 깊이 새기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포커스 강석주였습니다. 12월 2일 복지TV가 봉사정신과 따뜻한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복지 관련 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에 대한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복지TV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